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그의 이름은 최갑복,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원래 이름은 최수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최갑복으로 개명했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최 씨는요, 16살 때였던 1977년, 그때 절도 혐의로 처음으로 감옥에서 복역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요, 그의 절도와 또 여러 가지 범죄는 계속되었는데요. 절도 10건, 여신금융법 위반 4건,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3건, 마약 2건, 사기 1건. 이게 총 25범이라는 아주 화려한 전과 경력을 이후에 갖게 돼요. 그러면서 최 씨가 이 교도소에 복역한 횟수는 총 13번이고요. 그 기간은 무려 23년 8개월에 이릅니다.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요,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깜빵에서 날려버린 셈이 되겠죠. 그는 오랜 수감 생활을 하면서요, 한문과 철학을 독파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주 말을 좀 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기록을 봤는데, 이렇게 자신을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원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돌린 사기 행각도 드러나 있습니다. 감옥 내에서는 요가왕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평소에 이제 감방 생활이 굉장히 오래 길었는데 그 안에서 틈틈이 요가로 몸을 단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첫 도주는요, 1990년이었습니다. 그는 공범 3명과 함께 금은방 지붕을 뚫고 침입을 해서 1,300여만 원의 귀금속을 훔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같은 수법으로 금은방과 또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13차례나 걸쳐 모두 1억여 원의 금품을 턴 혐의로 수배됐었어요. 그래서 7월 25일 날 이 불심 검문을 하고 있던 경찰에 발각이 되자 안 잡히려고 막 쇠파이프를 흔들면서 격투를 하고 막 자해를 하다가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7월 30일 대구교도소로 이송이 되던 중에 달서구 송현동에서 이 도로 정체가 있다 보니까 이 호송버스가 천천히 간 거예요. 근데 이때 헐거워진 쇠창살을 뜯고 이 세로 20cm 가량의 틈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3일 뒤에 잠복 중이던 경찰한테 어디 여관 주차장에서 잡히게 돼요. 근데 이건 잡혔어. 근데 이후에도요, 이 사람이 계속 자잘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2008년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을 하게 돼요. 나이가 좀 드셨죠?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데 같은 병실에 환자의 면회를 온 한 중학생한테 내가 취직을 시켜주겠다면서 꿰어가지고 자신의 집에 붙잡아두고 며칠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가 되게 되고 4년을 복역한 후에 2012년 2월에 출소합니다. 그러니까 전 지금까지 그의 여러 가지 자잘한 감옥을 왔다 갔다 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페인트 장사를 한다고 속이고 한 상가 건물을 빌려가지고 불법 유사 휘발유 판매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주인이 이걸 이제 건물 주인이 이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당신 왜 여기서 불법 행위해요? 하고 이거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 창고 비워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나 못 먹어. 내가 계약했는데 왜 나가? 안 나갈 거야. 하고 버티다가 결국 최갑복이 쫓겨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동구 효목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집주인한테 찾아갑니다. 3일 밤 옥상에서 그 전선을 타고 올라가요. 2층 주인집으로요. 그리고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가 뛰어내렸다는 것이 그 인근 주민들의 목격담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니까 누가 자기 집으로 침입을 한 거예요. 최갑복이야? 막 둘이 싸우다가 그러다 집주인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그는 이 사건으로 또다시 수배됩니다. 근데 또 멀지 않아 잡혔어요. 2012년 9월에 한 저수지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2012년 9월 17일 강도 상해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그가 나는 정말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는 내가 잡혀온 건 정말 내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편지를 남겼고요. 잠이 듭니다. 그 구치소 내에서요. 유치장에서. 그런데 잠이 들기 전에 경찰한테 피부 문제 때문에 연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했느냐? 몸에다가 피부 연고를 다 등과 배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가로 45cm, 세로 15cm의 조그만 배 식구 틈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와 도주합니다. 이런 모습인 거죠. 그 유치장에 보면 우리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보통 철창살이 이렇게 있지만 그 밑에 밥이 들어갈 수 있는 배 식구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배 식구로, 그러니까 식판 들어가는 고기로 몸을 연골 발라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유치장에는 8명의 또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던 3명의 경찰이 있었고요. 그런데 한 명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경찰도 엄청난 비난을 면치 못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탈출하고 나서 이걸 언제 알았느냐? 무려 2시간이나 지난 아침 7시 35분경에 유치장에 있어야 할 이게 없네? 하면서 이거에 대해 알아냈다고 해요. 이제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황을 제대로 설명해주다가 말바꾸기가 계속되고 또 그러면 야 여기 유치장 앞에 CCTV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 2012년이잖아. 그럼 CCTV 보여줘! 했는데 경찰이 처음에 CCTV를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의혹을 받게 됐죠.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배 식구가 이렇게 조그만한데 여기를 통해서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거냐, 이것 자체도 뭔가 거짓 아니냐, 문 풀려 있어서 나간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상은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바로 유치장 배 식구를 통해서 탈주했었던 최갑복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탈주 당시의 화면을 JT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강신우, 이지은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통아저씨도 실패한 세로 16cm의 유치장 배 식구를 통과해 지난 9월 탈주했던 최갑복. 엿새 만에 붙잡혔지만 믿기지 않는 탈출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CCTV 공개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JTBC가 당시 CCTV 장면을 입수했습니다. 우통을 벗고 배 식구에 뭔가를 바른 뒤 머리를 비벼 탈주를 시도합니다. 머리가 빠져나오고 상체와 엉덩이까지 배 식구를 통과하자 엉금엉금 기어 달아납니다. 화면 속 최 씨는 무모하면서도 치밀했습니다. 자는 척하다 일어나 몸통과 배 식구에 연고를 발랐고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이불을 정리한 뒤 머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지 다양한 자세로 머리를 들이밉니다. 머리가 빠져나오자 상체와 엉덩이를 통과시키고 기는 자세로 경찰관 눈을 피하고 외부로 통하는 벽의 창살을 통과합니다. 실제 화면은 사건 당시 JTBC가 CCTV를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현했던 영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경찰이 현상금 1,000만 원까지 내걸었던 희대의 탈출범. 구름대처럼 몰려든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탈출 못지않은 진풍경을 연출하며 검거됐습니다. 그는 탈출 후 곧바로 2m 높이의 창문을 쇠창살 사이로 빠져나갔고요. 이에 걸린 시간이 1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직후는 학교에 있는 CCTV에 녹화가 되었고요. 상의를 벗어 오른팔에 걸친고 맨발로 불안한 듯 주위를 막 보면서 도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후에 그는 바로 산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빈집에 있던 옷가지와 모자를 훔쳐서 갈아입고 밀양으로 이동합니다. 밀양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탑승했다가 내려가지고 막사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들려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밀양으로 도주한 줄 모르고 초반에는 그 근처의 야산에만 수색병력을 많이 집중하는 바람에 사실 그때 하루에 60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밀양으로 이미 넘어간 걸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게 엉뚱한 수색만 이제 된 게 아니냐라고 또 비난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처음에는 보상금 300만 원 하다가 나중에 1,0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사람 찾기에 이제 혈안이 되었어요. 제보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가 탈주한 지 6일 만에 한 밀양 시민의 신고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도망쳐 있는 모습을 경찰이 발견을 하고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는요, 이제 검거가 되고 나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억울한 건지 좀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건지? 그는 이 경찰과 피해자가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왜 2층 집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금품 훔치려다가 근데 그게 주인한테 들켰을 때 나는 오히려 집주인한테 더 많이 공격을 당하고 맞았다. 라는 게 이제 그 사람 이유였던 거죠. 사실 이 과정에서요, 최갑복은 정황하기 위해서 집주인한테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 절도가 아닙니다. 강도 상해가 됐어요. 왜냐면 이게 다치게 했으니까. 게다가 그가 전과 25범이고 단순히 이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반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이다 보니까 2013년 4월 그가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징역 7년을 선고받긴 했지만 이제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가 재심을 신청했고요. 5년 6개월인가로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 또한 다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 재소자를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가 동료 재소자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서 최갑복이 독박으로 옮겨졌고요. 실제로 그의 수감된 시설 안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는 자세한 내막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국 희대의 탈주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마치 무슨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 도주범들의 이야기. 근데 이게 정말 영화였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도주범들의 시점에서 정말 감옥에서 막 빠져나와서 뭐 가족을 만나고 자유를 얻고 하는 그 감정에 이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그들은 이전에 분명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범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금요사건 파일 전 다음 주에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